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실거래가 조작으로 집값 띄우기, 그러니까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가짜로 높은 가격에 계약된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걸 보고 더 늦기 전에 나도 따라서 집을 사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집값이 실제로 오르는 게 아닌 실제 오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즉 범죄입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면서 등기 여부를 같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6%가 아직 미등기입니다. 물론 모든 미등기 거래가 조작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 중 한 가지입니다. 국토부 LH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확인. 와, 제가 치킨 먹을 때도 순살 치킨은 안 먹는데 치킨은 이 뼈를 발라 먹어야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뭐 아파트가 순살이면 이거 어쩌자는 거야.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또 언급하고 싶습니다. 철근은 시멘트보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세 배 높습니다. 그리고 철근 가격은 작년부터 하락세입니다. 즉 오르는 것은 빨리 반영하고 또 많이 반영하고, 내리는 거는 아무 말도 없이 입 닫고 있으면 그게 바로 그만큼 아파트 거품인 겁니다. 은행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쉽습니다. 대출이자 올릴 때는 막 즉각 반영해서 올리지만 고객들한테 줄 이자, 요거는 민기적 거리면서 한 푼이라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것,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분노할 줄 모른다거나 또 알면서도 어쨌든 이렇게 되면 내 집값 올려주는 것 같아서 눈 감고 모른 척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언젠간 너도 당한다. 이것보다 더 크게. 원래 그게 인생이야.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긴급 안전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 전국에 총 91개 단지입니다. 이 중에 이미 35곳은 준공을 했고 56곳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 중에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수도권 8개, 지방이 7개 단지입니다. 무량판 구조가 뭔지 우리가 딱히 공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철근이 덜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모두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보다 높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도저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 집을 짓는데 안전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이걸 보고 그 철근은 좀 빼먹었지만 그래도 이 콘크리트가 안전하다니까 이게 정말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건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아무튼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철근 누락이 있는 아파트 중 입주까지 마친 곳은 모두 5곳이나 됩니다. 향후에 보안 공사를 여기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진행해서 철근 누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간 아파트도 하긴 한다고 하는데 좀 더 확대해서 모든 아파트 단지를 정밀 검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하 주차장인데 요것만 과연 문제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혹을 확실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까지 확인하면 좀 좋겠지만 그냥 이거는 제 희망사항으로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몇 달간 이슈가 되었던 서울의 청약단지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곳이 있고, 그걸 또 취재하는 카메라를 보고 중지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언론에 그대로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봐왔습니다. 아니, 저는 미숫가루를 타먹을 때도 걸쭉하게 타먹는 걸 참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에 누가 자꾸 물을 추가로 섞어 넣으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엄청 짜증나는
빗속에 콘크리트 타설은 이제 뭐 어제 오늘 일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동안 꾸준히 몇 년 동안 언론에서 또 제기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안전한 집을 원하는 것이고 내가 철근 100개 값 지불했으면 100개 다 넣어 달라는 겁니다. 100개 값을 받아가서 거기서 몇 개 빼먹지 말고 돈 낸 만큼은 최소한 해달라는 게 이게 갑질이나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집값 띄우기에 악용되고 있는 실거래가 조작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기준으로 보면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의 40%가 아직 미등기 상태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46% 이상이 등기 전이고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이 다른 수도권보다 높은 미등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서 잔금 날짜를 길게 잡기 때문이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뭐 저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해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등기 아파트의 대부분이 조작되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 계약 후 잔금까지는 통상 3개월 전후가 가장 많고 대부분 이 상태에서 해결이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집을 매수하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빨리 치는 게 목표가 됩니다. 잔금까지 돈은 다 주고 나서 등기를 남겨놓는 일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 대부분의 경우는 잔금 치르는 날, 잔금 치르는 그 순간에 매수인 쪽 법무사가 부동산에 같이 옵니다. 뭐 더 엄격하게 말하면 법무사님은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 내지는 사무장님이 오셔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잔금 입금 확인 받고 그 자리에서 등기권리증 표지 쫙 뜯어가서 그날 바로 등기 신청합니다. 오전에 이걸 하고 오후에 바로 등기 신청합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는 뭐 제 기억에는 거의 없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 경험으로도 6개월 이상은 거의 없었는데 뭐 일부 특수하게 길게 잡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는데 제 경험에는 매도자가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워야 하는데 이걸 매도하면서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또 합의해서 추후에 한두 달 예정보다 더 늦게 잔금을 치르고 뭐 등기 이전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운계약서 많이 들여들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뭐 거의 사라진 것 같지만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제가 중개할 때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써달라는 문의도 실제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는 저는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집이 결국은 거래가 됐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안 한다는 말한 덕분에 돈을 못 벌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그 집을 중개해서 돈을 벌었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에이 설마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안 해도 또 어딘가에는 쓰레기 같은 공인중개사가 동네마다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걸 잡아내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4개월 이상 계약 후에 미등기 상태인, 그러니까 계약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잔금도 안 하고 등기도 안 됐다, 이런 상태인 10%의 집들, 요것도 사실은 뭐 들여다보면 각자 사정이 있을 거고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일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어머 부비 양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실거래가 조작으로 집값 띄우기 하는 사람이 실제는 뭐 없다는 건가요? 다소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그리고 실거래가 조작을 통한 집값 띄우기, 최고가 갱신 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단지 몇 프로가 정상이냐 비정상적인 거래냐
요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 한 건의 최고가 거래, 그러니까 실거래가 조작으로 집값을 확 띄워 놓으면 비단 그 아파트 단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 파급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속합니다. 단 한 건만 있다고 해도 그 영향력은 수백, 수천, 수만 가구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집을 매수하는 분들도 이거를 사전에 다 보고 옵니다. 실거래가 등록된 걸 또 맹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정보가 부동산 시장에서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말고 그 옆 단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옆 동네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번지고 번져서 뭐 땡땡 동네 34평은 한 달 새 2억이 올랐어요. 이거 언론에서 한 방 다뤄주면 그게 바로 서울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왜 했을까요? 이제부터 부비가 잘하는 100% 창작 소설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분명 어느 순간부터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실거래가 조작은 헛소문이었나? 서울 6개월 이내 등기 완료 98% 확인. 마치 그동안에 최고가 갱신됐던 모든 아파트들은 다 진짜 거래였고, 그러니까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거짓이고 집값은 계속 상승 중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혹시나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세력이 나타날까봐 제가 미리 선수 한번 쳐본 겁니다. 단 한 건으로도 부동산 판을 요동치게 만드는 게 바로 실거래가 최고가 조작이라는 어떤 범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덕에 저는 씩씩하게 또 강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